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의 1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발생해서 비위로 인해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와 같은 징계 처분을 실제 절차를 거쳐서 집행하기 전에 소속 기관에서는 직위 해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직위 해제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직위 해제 처분이 그 효력이 과연 언제까지 미치는지 그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대법, 징계 의결 공무원 재심사 기간엔 직위 해제 안 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 해제는 일단 징계가 의결되면 효력이 끝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단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징계 처분에 앞서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경우에 이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은 징계 의결이 되면 효력이 끝난다. 그러니까 징계 의결까지가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직위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무원 신분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공무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가 되는데 그 직위를 부여받지 않는 것입니다. 직위를 부여받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직위해제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처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징계처분을 하기 앞서서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직위해제를 하는 그 일반적인 이유는 직무수행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근무 성적이 이제 극히 불량하거나 또는 이제 공무원법 규정에 의해서 중징계 그러니까 파면해임, 강등, 정직 그래서 중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가 된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 그 다음에 검사가 범죄를 수사해가지고 약식 기소, 구약식 명령 청구 약식명령 청구 이와 같은 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 기소를 했을 때 그러니까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징계 처분에 앞서서. 그래서 이러한 징계 처분은 공식적인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 처분이 아니다.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 처분이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는 있다. 그 사유가 법률의 규정에 정해져 있더라. 직무 수행 능력이라든가 또는 이제 중징계가 징계 요구가 됐다거나 또는 이제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됐다거나 약식 기소, 약식 명령 청구 이거는 제외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 처분은 아니지만 징계 처분의 종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징계 처분과 동일하게 소청 심사로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다툴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직위해제 처분의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 기간 동안은 공식적인 근무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근무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불이익이 있고 또 이러한 직위해제 기간에는 봉급이 감액됩니다. 봉급이 감액되기 때문에 그 직위해제 기간이 언제까지냐라는 실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왜냐하면 직위해제 기간이 짧아야 유리하다는 얘기죠. 직위해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본인의 근무 기간에 포함도 안 되고 봉급도 감액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직위해제 기간이 짧은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시면 11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전직 공무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 고법으로 환송했다. 그래서 이제 대전 고법에서는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공무원이 원고가 전부 다 이제 승소한 사건입니다. 그 사실관계를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 공무원입니다. A씨가 근무한 정부 부처는 2017년 7월 중앙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뒤 그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그래서 2017년 7월에 관할징계위원회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할 수가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에 A에 대해서 중징계를 요구를 한 겁니다. 중징계를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징계, 파면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중징계,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가 됐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가 되었을 때, 그래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거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겁니다. 중징계 의결은 중앙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함으로써 직위해제 처분의 요건이 구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위해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2017년 7월에 국가공무원법 제72조 3 제1항 제3호는 여기 나와 있네요. 파면해임, 강등, 정직, 이게 중징계입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 요구 중,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의 경우에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72조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73조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5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73조에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하면서 직위 해제를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중앙징계위원회, 그래서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년 2월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의결했다. 그래서 이 처분청에서는, 실제 징계처분을 하는 징계처분청에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요구했는데,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그 요구되어진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2018년 2월에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경징계는 이제 감봉하고 견책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오히려 그 가벼운 2018년 2월에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처분청에서는 그 결과에 불복해가지고, 그러니까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징계 의결에 불복해서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 결과에 불복해서 재심사를 이제 청구했지만 또 기각이 됐습니다. 그해 6월에 기각이 됐다. 그래서 이 정부 부처에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오히려 경징계를 해버렸고, 그 중앙 부처에서는 그에 불복해서 재심사 청구를 했지만 기각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감봉 2개월 징계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봉 2개월 징계를 해야만 됩니다. 이 처분청에서는. 그래서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이제 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안 나왔지만 실제 징계 처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A씨는 직위 해제로 받지 못한 임금,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직위 해제 기간 동안은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 임금, 봉급을 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위 해제 기간을 언제까지로 볼 거냐라는 거죠. 언제까지. 그러니까 직위 해제 처분을 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직위 해제 기간, 이 기간 동안은 봉급이 감액이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이후에는 감액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한 원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직위 해제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한 것이죠. 직위 해제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한 겁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제 처분청에서 2017년 7월에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더니 중앙징계위원회에서 2018년 2월에 감봉 2개월 경징계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의결 중인 자, 여기 국가공무법 제73조의 3 제1항 3호에 보면 파면해임, 강등 또는 정직, 이게 중징계니까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이 규정을 그대로 해석, 문헌적으로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징계 의결이 요구가 될 때까지만 직위 해제가 되는 것이고, 실제 징계 의결이 돼버리면 직위 해제는 없다, 소멸된다라는 것이죠.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제 공무원 A씨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것이죠.
근데 가장 불리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경우는 유리한 것이고 불리한 것은 뭐냐면 이 처분청 입장에서는 중징계를 요구를 했는데 실제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징계를 의결해버렸고 그리고 그에 불복해서 재심사 청구를 해가지고 기각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처분청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경징계 감봉 이결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재심사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재심사 청구에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때까지는 직위해제 처분이 효력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죠. 원고하고 피고가 이제 상반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1, 2심은 중앙징계위원회 재심사를 청구를 기각한 2018년 6월까지 직위해제가 유지된다고 판단해 A씨가 받아야 할 보수를 정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심과 2심에서는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니까요. 1심과 2심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유지가 되는 기간은 처분청이 2017년 7월에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를 했고 중앙징계위원회에서 2개월의 감봉 경징계 의결을 했고 이에 불복해서 재심사 청구를 해서 기각이 됐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이 재심사해가지고 기각된 때 이때까지 직위해제 처분이 효력이 유지가 된다 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심과 2심은. 그런데 지금 보시는 언론보도 판례기사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국가공무원법이 직위해제 대상으로 정한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파면해임 강등 정직 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징계 의결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것이죠. 징계 의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에는 직위해제가 되는데 그 요구에 의해서 징계 의결이 되어버렸다라고 한 때부터는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것이죠. 판단을 이제 뒤집었다라는 것입니다. 2018년 2월 최초 징계 의결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직위해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니까 징계 의결이 요구가 된 때이기 때문에 징계 의결이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하고 나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2018년 2월에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의결을 했다 이거죠. 경징계 의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최초 징계 의결 이때까지만 직위해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 감액된 봉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대법원은 징계 의결을 요구한 부처가 재심사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효력이 계속된다고 본다면 공무원을 장기간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놓이게 한다고 지적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기간만큼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 이 경우에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의 신분 보장에 반할 우려가 커지고 직위해제 처분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 확장 해석하는 것이 돼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왜냐하면 이거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추 확장 해석을 금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법률의 규정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제1랑 제3호에서는 파면해임 강등 정직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불필요하게 유추 해석하지 말고 엄격하게 문헌 해석을 하라라는 겁니다. 엄격하게 문헌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의 신분 보장에 반할 우려가 크다. 그리고 당사자 공무원에게 불리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처분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의 직위해제 처분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서 봉급이 그 기간 동안에 감액이 되고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의 그 근무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언제까지 미치는지 그것을 정해야 되는 그런 실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징계 처분은 아니지만 징계 처분의 종류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그 당사자 본인인 공무원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으로서 불복 절차인 소속심사 청구 등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그 직위해제 처분이 언제까지 그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가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